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부라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난관도 합심해서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을 아전인수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니까 생각이나 가치관, 호불호까지도 모든 게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 더 옳은가를 따져서 하나의 옳은 기준만 고집하려 하면 결국은 부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일심동체를 꿈꾸는 거죠. 내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기준에 상대를 꽤 맞추려는 걸 일심동체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보다는 부부는 이심이체다. 즉, 몸도 다르고 마음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부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화합된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외부의 대인관계나 마찬가지로 부부라도 서로 타고난 성정이 다릅니다. 또 그동안 살아온 성장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게 하나라면 아마 다른 게 열이 넘겠죠. 심리학적으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한테는 잘 끌리지 않습니다. 연애 결혼일 경우 부부간 체질도 90% 이상이 서로 다른 체질끼리 만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원모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기능인데 그걸 상대는 오히려 우월 기능으로 타고났다면 그 부분에 이끌린다는 점이죠. 예컨대 내가 소양기가 열등 기능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소양인이나 소양기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 끌리게 되는 식입니다. 이는 꼭 이성 간에만 통용되는 법칙도 아닙니다. 친구 간에도 묘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기능을 친구나 배우자의 우월 기능을 통해서 보완해서 자기 안전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가 성정이 다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근데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점차 나와 다른 점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방식과 상대의 방식이 충돌하게 되고 서로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려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장점이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그 점이 단점으로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시기 됩니다. 예컨대 결혼 전에는 나는 좀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고 우리 신랑은 결단력이 있어 남자답고 결혼하면 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 180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주저할 때 남자답게 탁 나서서 대신 결정해 주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 후에는 뭐든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결단력이란 장점이 이제는 똥꼬집이라는 단점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결혼 전 장점과 결혼 후 단점이 그런데 정반대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실체는 하나인 거죠. 남편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같은 모순은 서로가 타고난 성정도 성장해온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갈등으로 인한 화병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뭐 딱히 큰 불화나 사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배려가 없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싫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단적인 예를 듭니다.
A씨가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계란 후라이를 2개를 해서 식탁에 올렸답니다. 남편이 먼저 식사를 시작했고 A씨는 국을 데워서 떠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국을 가져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봤더니 글쎄 계란 후라이 2개를 남편이 혼자 몽땅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A씨는 이게 정말 섭섭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2개를 했으면 하나는 남편이 먹고 하나는 아내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A씨는 그 순간 참 남편은 나에 대해선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런 남편과 과연 나머지 여생을 함께 살아야 하나 라며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 내내 이와 유사한 장면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상황일 겁니다.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 에피소드 또한 각자 타고난 성정과 가치 기준에서만 상대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태음인식 기준대로, 남편은 소음인식 기준대로 행동하고 그 상황을 각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음인인 남편 기준에서는 아니 계란 그까짓 게 얼마 한다고 2개 내가 다 먹은 게 뭐 그리 큰 문제냐. 맛있어서 2개 다 먹을 수도 있지. 당신도 먹고 싶으면 다시 냉장고에서 계란 꺼내서 금방 하나 더 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민의 남편 입장에선 그냥 계란 후라이가 맛있었다는 그 의미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내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아내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차원도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태음이는 아내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런 행동은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조차 배려가 없는데 나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나라는 답답함과 서운함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단순히 계란 하나의 의미가 아닌 거죠. 동일한 상황을 놓고 왜 이런 천양지차의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음이는 평소에 상대를 배려하느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맛없어서 안 먹는다며 참으며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는 예가 발달한 체질입니다. 만약 A씨가 먼저 식사를 했더라면 아마도 A씨는 계란 후라이 2개 중에 하나만 먹고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 남겨놓았겠죠. 자신은 늘 이렇게 배려라는 관점에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행동 안 한다는 것이 배려가 없어서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민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고나길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남편은 아니 그럼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먹고 싶으면 얼른 하나 더 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까지 섭섭해할 일이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평소에도 자기 생각을 말로 먼저 표현해 주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내가 이런 걸로 다 섭섭하다고 하면 나는 자꾸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음인 아내는 아니 그런 걸 꼭 말로 일일이 다 해야 하나? 당연히 상대방이 먹을 수도 있으니 배려해 줄 줄 알아야지 라고 더 섭섭해합니다. 태음이는 예를 타고 나서 어릴 때부터도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잘하니 상대도 나에게 응당 이런 배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는 예를 잘 타고난 나와는 기본 성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상대는 이해를 잘 모르는 거죠. 유치하지만 이런 걸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해 줘야 겨우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100년이 가도 몰라서 배려를 못 해주는 겁니다. 태음인이 배려를 안 해주는 건 정말 그 상대가 괘씸하고 섭섭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소음인이 배려를 안 해주는 건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못 해줄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A씨처럼 태음인은 속으로 괘씸해하며 혼자 소가리를 하다 화병까지 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소음인은 내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왜 자기 원하는 걸 표현도 안 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소음인은 평소에 좋고 싫은 게 있으면 언제든 다 표현하고 살기 때문에 태음인은 아내도 당연히 좋고 싫은 게 있으면 말로 하지 왜 말을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없다라는 관점이 되기 쉽죠. 주부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B씨의 에피소드도 A씨와 유사한 대목이 많습니다. B씨는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요즘 국이 좀 짜다 라고 말한 게 너무 섭섭했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간이 조금 짠 겁니다. 물을 조금 더 부어주든지 새로 끓여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B씨는 이 말 한마디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B씨는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데도 남편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전업주부인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어려웠을 때도 내색도 안 하고 다 참고 오히려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해왔던 겁니다. 당연히 남편도 나한테 단점이 있어도 내가 좀 못하는 게 있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 기준일까요? 바로 B씨 자신만의 성정에서 나오는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국이 짜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신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나를 무능하다 여기고 인간적으로 싫어해서 하는 말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니 B씨는 남편에게 이제 그냥 저녁은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던가 라며 버럭 화를 내버리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런 소통 장애를 반복하다 보니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뭔가 분노가 자꾸 치미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A씨도 B씨도 자기 자신의 타고난 성정이나 가치 기준에서 배우자의 은행을 해석하다 보니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남편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타고난 것이 다르고 또 성장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서 애초에는 내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또 그것 때문에 결혼까지 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성정과 내 성장 가치관대로만 상대의 은행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결국 상대의 장점도 단점으로만 보이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오해가 줄고 이해의 폭도 넓어져 부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인한 화병이나 우울증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외도나 큰 재산상의 손실로 위기를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이를 자기 식대로 잘못 해석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에서 옳다고 여겨진 대로만 상대가 변화해 주기를 기다리면 병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부부는 평생 일심동체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일심동체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되겠죠. 오히려 몸도 마음도 성장 환경도 가치관도 서로가 너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이심이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한 집에서 싸우지 않고 수레의 두 바퀴처럼 앞을 향해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